안녕하세요. 코인우먼 개건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인우먼님을 대신해서 리플과 관련된 암호화폐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의 월가 금융기관 잇따라 투자 등급 강등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겨울 장기화 가능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가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유통 물량의 감소와 관련 거래소의 경영 악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부문의 침체가 일시적 가격 하락이 아닌 유통 및 신규 암호화폐 개발 등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 골드만삭스가 최근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도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의 윌리엄 랜스 애널리스트는 강등 이유는 암호화폐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며 가격 하락에 따른 유통 물량 감소로 코인베이스의 거래 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27일 현재 코인베이스에 대해 월가 투자기관의 20개가 매수 추천을 하고 있는 반면 각각 6개와 5개 기관은 보유와 매도 추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최근 코인베이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BA2에서 BA3로 강등했다. 코인베이스의 수익과 직결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 최근 이 업체의 현금 보유량이 크게 줄고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4월 나스닥에 상장된 이래 가격이 급등 381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암호화폐 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겹치면서 현재는 58달러, 시가총액은 150억 달러를 밑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직원의 5분의 1을 해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최대 거래소에 대한 금융권의 싸늘한 평가는 암호화폐 겨울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징조로 해석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3일 19,000달러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을 비롯해 위믹스와 샌드박스 등 대부분의 코인도 하방 압박이 강하다. 테라루나 사태로 시장 침체가 시작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는 지점이 우려스럽다. G7 및 나토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 등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에 나선 가운데 당분간 실물 경제 지표가 하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증시와 커플링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당분간 올라가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트코인 거래량과 채굴량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을 기록하는 등 시장 투자 심리가 싸늘해지고 있다. 패션 산업 브랜드들의 가상화폐 생태계 진출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달 중순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가 당사의 스마트워치 시계 모델에 이용자의 대체 불가 토큰을 배경화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위블로와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위블로는 지난 6월 21일 가상화폐 결제 플랫폼인 비트페이를 통해 지불 가능한 한정판 시계를 선보였다. 빅뱅 유니코 에션셀 그레이라는 이름의 한정판 시계는 미국 지역을 한정으로 200개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판 시계의 가격은 21,200달러 수준으로 6월 27일 기준으로 1 비트코인 값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이다. 6월 27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개당 21,07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명품 패션 브랜드인 페라가모는 미국 뉴욕의 소호에 대체 불가 토큰 제작이 가능한 매장 부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로 개장하는 매장 내 대체 불가 토큰 제작 부스 설치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이더리움 기반의 상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경제 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더리움 등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나의 전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말했다라면서도 투자자들의 상당수의 토큰을 통해 우리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당수의 토큰의 경우 증권의 핵심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이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약간의 다른 규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은행 당국을 포함해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을 주로 감독하던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코너에 몰린 상태다. 가상화폐 대다수가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현지의 중론이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발행한 테더의 파울로 아르도이노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지난 6월 27일 트위터를 통해 일부 헤지펀드사의 공매도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몇몇 헤지펀드사가 악성 루머를 기반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으며 현물 기반 공매도와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유동성 풀의 자금 예치 불균형, 약점을 공략해 생태계에 공격을 가했다는 설명이었다. 파울로 아르도이노 최고 기술 책임자는 몇몇 헤지펀드사가 수십억 달러 단위로 테더 생태계에 악력을 가해 유동성을 손상시키고 낮은 가격으로 토큰을 사들였다라며 그들은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테더에 대한 악성 루머를 믿고 지지했다라고 말했다. 테더가 담보에 의해 100% 뒷받침되지 않으며 중국 자본을 기반한다는 소문 등이 몇몇 헤지펀드 업체가 믿고 지지했던 악성 루머라는 것이 파울로 아르도이노 최고 기술 책임자의 설명이었다. 그는 테더를 둘러싼 악성 루머가 경쟁 업체를 근원지로 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테더는 지난 6월 15일 기업 어음과 관련한 루머의 정면으로 맞서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테더가 보유한 기업 어음 85%가 중국 또는 아시아 지역 자본에 의해 뒷받침되며 30% 인하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리플이 디지털 화폐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관련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리플이 개최하는 공모전 참여 기한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월 25일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오는 9월 8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전은 상호 운용성, 소매, 금융 포용성 등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으로 파악됐다. 상호 운용성 부문의 경우 디지털 화폐와 대체 불가 토큰 및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매 항목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세련된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축을 주제로 한다. 금융 포용성의 요소는 소매 디지털 화폐가 사회 재정적으로 소외된 인구층에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간 대출은 리플이 제시한 금융 포용성 요소의 예시 중 하나였다. 6월 30일 현재 65팀의 지원자가 참여한 리플 공모전의 상금은 47,000달러로 밝혔다. 공모전 제출 서류로는 코드 저장소 및 맵 주소, 3분 분량의 애플리케이션 시연 비디오, 리플 및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사용 소감 등이 있다. 유럽연합과 정책 입안자들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의 최종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6월 30일 보도했다. 가상화폐 발행자와 제공업체가 통일된 규칙을 통해 27개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 형태의 여건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미카 입법 취지다. 로이터 통신은 미카 최종안의 세부 사항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이 최근 회의에서 가상화폐 에너지 소비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미카의 쟁점적 사항 중 하나였던 작업 증명 방식, 채굴 금지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증명 방식은 컴퓨터 연산을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채굴 방법이다.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은 그래픽카드 등을 사용하는 채굴기를 통해 이뤄진다. 연산 속도에 기반해 에너지 소비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사용되고 탄소를 배출한다. 대표적인 작업 증명 방식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재 채굴 보상을 토큰 보유량과 비교해 분배하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 중이다. 유럽연합 스테판 버거 중도우파 보고관은 유럽의회와 위원회 및 협의회가 균형 잡힌 미카 최종안을 합의했다라며 작업 증명 채굴 방식 기술에 대한 금지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